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일기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특별한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신 정순이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손자 민준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73살의 할머니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민준아, 아침 먹어야지. 정순이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18살 민준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손자의 교육비를 위해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야채를 다듬는 일부터 오후에는 빌딩 청소까지 몸이 아파도 참고 견뎌오셨죠.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계란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원비 내야 해요. 얼마나 드는데, 민준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30만 원이요. 특강비랑 교재비까지 합쳐서요. 정순이 할머니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번 달도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마련해야 했어요. 걱정 마라, 민준아.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미영 씨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미영아. 일찍 왔네. 미영 씨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이제 대학 가면 혼자 알아서 해야 해.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지 마. 정순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민준이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학 가면 할머니 양로원 보내면 안 돼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양로원이 좋다고 하던데요. 정순이 할머니는 수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간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영 씨는 민준이의 말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이 꽂히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억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손자가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교육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했던 날들, 손자의 성공만을 꿈꾸며 버텨온 세월들이요. 민준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려 했지만 민준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요. 할머니, 저 학원 가야 해요. 늦겠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지 못한 채 서둘러 나갔습니다. 미영 씨도 뒤따라 나가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일 있어서 먼저 나갈게요. 양로원 얘기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정순이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손자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셨어요. 손자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이제 할머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손자와 며느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 일을 나가셨어요. 야채를 다듬으며 옆에서 일하시는 김복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야,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복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정순이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10년간 손자를 위해 희생했던 일들, 그리고 어제 들었던 충격적인 말까지 모든 것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민준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복순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복순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과했던 걸까? 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순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 받는 것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모르지. 그 순간 복순 할머니가 정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내가 민준이 교육비로 지금까지 얼마나 썼어? 정순이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셨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매달 50만 원씩은 좋게 썼을 거야.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까지 합치면. 그럼 10년이면 6천만 원은 좋게 넘겠네. 그것도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야. 복순 할머니의 말에 정순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손자를 위한 일이라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민준이는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참 뻔뻔하네. 복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옆에서 일하던 다른 할머니들도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 부모나 조부모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들 편할 때만 생각해. 이영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때는 그래도 효도라는 게 있었는데 말이야. 박혜자 할머니도 동조했어요. 정순이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어요. 복순아,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준이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복순 할머니가 정순이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순이야. 내 말이 맞아.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그날 오후 정순이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민준이를 기다리셨어요. 오늘은 꼭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오후 6시쯤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아프세요? 민준아, 할머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준이는 조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어제요? 아, 양로원 얘기요? 그게 왜요? 정순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알고 있니? 민준이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너만을 위해서 살아왔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면서 내 교육비를 마련했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그것을 느꼈는지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머니한테 양로원에 가라고? 정말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민준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 가족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상하고 늘 자신을 감싸주던 할머니가 이렇게 따지듯 말씀하시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저는 그냥 민준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묻는 거야. 정말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싶니? 정순이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그런 거예요. 양로원이 나쁜 곳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민준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할머니가 힘들다고? 그럼 지금까지 할머니가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박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한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미영아, 너도 와서 앉아라. 우리 가족이 할 이야기가 있어. 미영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시어머니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를 만드신 적이 없었거든요. 정순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영아, 민준아. 할머니가 지금까지 이 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정말 알고 있니? 어머니. 미영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지난 10년간 민준이 교육비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일을 하고 오후에는 빌딩 청소를 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 민준이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말이야.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너희들이 뭐라고 했지?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겠다고? 미영 씨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편의를 생각해서. 편의?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편의를 생각했다면서 왜 지금까지 할머니가 고생하는 건 몰랐니? 그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민준아, 너는 할머니가 매일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관심이 없었구나.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의 일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저 할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뿐이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일과 민준이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니까 편하게만 생각했었죠. 할머니, 민준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는 이제 정말 지쳤어. 너희들이 할머니를 짐처럼 생각한다면 할머니도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해 봐야겠어. 정순이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일부터 할머니는 일을 그만둘 거야. 그리고 앞으로 민준이 교육비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어머니. 미영 씨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미영아,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들이 할머니를 원하지 않는다면 할머니도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 민준이와 미영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자신들을 위해 희생해 오신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순이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일까지 생각해 보렴. 할머니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지 말이야.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미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 정순이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굳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민준이와 미영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화나신 것 같아요. 민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할머니가 저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봐. 미영 씨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죠? 할머니한테 양로원 얘기를 했으면 안 됐는데. 미영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할머니 희생을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지금까지 할머니가 해주신 모든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준비해주신 따뜻한 밥, 아플 때 밤새 돌봐주신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원까지 마중 나와주신 기억들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거실로 나와 보니 할머니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침 안 해줄 거야. 민준아, 내가 알아서 해 먹어라.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준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평생 할머니가 해주시는 아침을 먹으며 자란 민준이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미영 씨도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이 상황을 목격했어요. 평소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던 아침상이 없으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고 가거라. 미영 씨가 서둘러 말했어요. 오후가 되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정말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시장에 나가 김복순 할머니를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내가 어제 말했던 것 기억하지? 나 정말로 일 그만둘 거야. 순이야, 정말로. 그럼 민준이 교육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건 이제 민준이 부모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복순 할머니는 정순이 할머니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순이야. 내 결정이 맞아.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가 더욱 냉랭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엄마는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로 일을 그만두신대. 이제 민준이 교육비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해. 미영 씨가 남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뭐, 갑자기 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민준이가 어머니한테 양로원 얘기를 했다가 완전히 화가 나신 거야. 그 순간 민준이는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급히 집에 들어왔어요. 직장에서 야근을 하다가도 급히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아들 정대수 씨가 물었어요. 방에 계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미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수 씨는 할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대수예요. 잠깐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으세요? 한참 후에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라. 대수 씨가 방에 들어가자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미영이한테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대수야, 이건 민준이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모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수야, 나도 이제 지쳤어.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정작 가족들은 할머니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더구나. 대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대수야, 나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너희들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날 밤 정순이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시며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민준이가 학교에 가고 아들과 미영 씨가 출근한 후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나서셨습니다. 향하신 곳은 뜻밖에도 은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적금 해지하려고 왔는데요. 할머니가 창구 직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통장 가져오셨나요? 정순이 할머니는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내셨어요. 지난 10년간 조금씩 모아둔 돈들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며 아껴뒀던 소중한 돈들이요. 어머님, 총 금액이 2,800만 원입니다. 정말 다 해지하시겠어요? 네, 다 해지해 주세요. 은행 일을 마친 할머니는 다음 목적지로 향하셨어요. 바로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중개업소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원룸 하나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곳 있나요? 직원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연세에 혼자 살 집을 구한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네, 제가 혼자 살기로 결정했어요.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적당한 원룸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오후 3시쯤 정순이 할머니는 집 근처의 작은 원룸을 계약하셨습니다. 깨끗하고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 목적지로 향하셨습니다. 바로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아니에요. 건강합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뜻을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가 가진 재산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오랫동안 모아둔 적금과 보험금, 그리고 고향에 있는 작은 땅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법무사는 할머니의 결정에 놀랐지만 할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6시쯤 정순이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준이와 미영 씨, 그리고 대수 씨가 모두 거실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대수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다들.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가족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나는 내일 이 집을 나갈 거야. 어머니. 미영 씨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희들과 연락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 거거든.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아, 이제 늦었어. 할머니는 너희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거든. 대수 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히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했어. 너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할머니, 민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민준아, 너는 이제 어른이야. 내 교육비도 내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감당하든지 해라. 그 순간 민준이는 정말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왔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할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나요? 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말의 상처가 너무 깊어. 그리고 나도 이제 너희들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날 밤 가족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할머니가 떠나시면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과연 정순이 할머니의 선택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순이 할머니는 정말로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신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을 작은 가방에 넣으셨어요. 민준이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뭐야, 민준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떠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회사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 휴가를 냈어요. 시어머니를 붙잡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정말로 가시려고 하세요? 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 미영아. 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미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오전 10시쯤 대수 씨도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떠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대수 씨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대수야, 일어나라. 이제 와서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뀔 것 같니? 어머니.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안 갈게요. 취업해서 할머니 모실게요. 정순이 할머니는 처음으로 짐 정리하는 손을 멈추셨어요. 민준아,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할머니. 저 대학 포기하고 일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 용돈도 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셨어요. 민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해. 그럼 할머니도 저희와 함께 계셔야죠. 그 순간 미영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일을 대신하겠어요. 새벽 시장 일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할게요. 미영아. 어머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요. 대수 씨도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민준이 교육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말 다 좋다. 하지만 나는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도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그때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다고요. 민준아, 저는 그냥 할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당연히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할머니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어른이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그 순간 미영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정순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눈빛을 하나씩 바라보시며 고민에 잠기셨어요. 과연 할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요? 정말로 이 집을 떠나실 걸까요? 아니면 가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까요? 잠시 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달라질 수 있겠니?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네, 어머니. 정말로 달라지겠습니다. 대수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달라질게요.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위해서 살겠어요. 민준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 번만 더 믿어보마.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가족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과연 이 가족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정말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약속대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야채는 어떻게 다듬는 거예요? 미영 씨가 서툰 손놀림으로 김복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미영이 왔네. 순이한테 들었어. 내가 시어머니 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다면서? 복순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할머니. 그동안 어머니만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미영 씨의 진심을 느끼며 야채 다듬는 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배웠어요. 한편 집에서는 민준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침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이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가 할게.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민준이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계란말이를 만들어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모양은 좀 이상했지만 할머니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다니. 할머니가 몰랐네. 할머니,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서 할머니께 맛있는 것 많이 해드릴게요. 대수 씨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학원을 직접 알아보며 앞으로의 교육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내 교육비는 모두 책임질 거야. 할머니께는 더 이상 부담 드리지 마라. 네, 아빠. 그리고 저도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민준이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할머니의 필요함까지 세심하게 살펴보며 도움을 드리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미영 씨가 정성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미영아. 너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할머니가 많이 편해졌어. 할머니, 이제부터는 할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만 하세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어.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다녀보고 싶었거든. 어머님,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집안일 할 테니까 편하게 다녀오세요. 미영 씨가 밝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정순이 할머니는 정말로 서예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는데 드디어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순이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복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응, 복순아. 우리 가족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생각해주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걱정했는데. 한 달 후 민준이는 할머니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아보세요. 민준이가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드렸어요. 이게 뭐야, 민준아? 상자를 열어보니 민준이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산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할머니만 저에게 주시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요. 정순이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이렇게 기쁠 수가. 할머니, 앞으로도 제가 할머니께 많은 것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 받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순이 할머니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을 떠나려고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미영 씨도 이제는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영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 그걸로 좋게.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대수 씨도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드렸어요.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고맙다, 대수야.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줘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이렇게 정순이 할머니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정순이 할머니는 서예 교실에서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한 끝에 동네 서예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것이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온 가족이 할머니를 위해 작은 축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할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기뻐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할머니가 이루신 첫 번째 개인적인 성취잖아요.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님, 서예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영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글씨에 마음이 담겨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말이야. 역시 우리 어머니세요. 마음이 예쁘시니까 글씨도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대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서예 작품을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글씨 정말 멋있어요. 나중에 제 방에 걸어도 될까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 더 써줄게. 그 순간 민준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멋진 분이신 줄도 모르고. 민준아,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모두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그걸로 좋게. 미영 씨도 감회가 깊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그냥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배려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맞아, 미영아.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고. 대수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로 집을 떠나셨다면. 대수야, 이제 지난 일이야. 할머니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극단적으로 생각했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화내실 만했어요. 저희가 정말 몰랐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이니, 민준아?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할머니. 그리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할머니께서 바라시던 대로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가.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에 가서도 계속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그리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할머니께 용돈도 드릴게요. 민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할머니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좋게. 미영 씨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영아, 고마운 건 할머니야. 너희들이 이렇게 변해줘서. 그날 밤 정순이 할머니는 일기를 쓰셨어요. 오늘 민준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다. 몇 주 후 김복순 할머니가 정순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순이야,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네. 가족들과 잘 지내고 있나 봐? 응, 복순아.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고 있어. 다행이다. 내가 그때 집을 떠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때로는 큰 위기가 가족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순이 할머니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계시고 민준이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미영 씨와 대수 씨도 이제는 할머니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달아서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